이란 전역의 반공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 반공 시스템들이 완전히 침묵했죠. 왜일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갑자기 침묵했고 그토록 자신했던 미국 쇠퇴론을 외치던 중국 매체들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대만 침공 계획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반공 시스템이 한순간에 고철덩어리가 되었을까요? 먼저 이란의 반공망부터 살펴봅시다. 이란의 반공망은 결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도입한 HQ-9 장거리 반공 미사일 시스템과 HQ-16 중거리 시스템이 핵심을 이뤘죠. 이 시스템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S-300, S-4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차세대 무기들입니다. 이란은 지난 15년간 이러한 중국제 반공 시스템에 무려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 시스템들이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의 공습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란의 반공망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죠. 레이더가 적기를 탐지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예 작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전자전 무력화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잠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란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죠. 당시에도 중국제 반공 시스템들이 미군의 전자전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2022년 시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2023년 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사용한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AI 기반 적응형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EA-18G 그라울러가 탑재한 차세대 재민 기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죠.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방해 신호를 생성해 송출합니다. NGJ, Next Generation Jammer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2024년 실전 배치된 최신 무기입니다. 기존 재밍 시스템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죠. 그런데 중국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정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HQ-9의 레이더는 S밴드 2.4GHz와 C밴드 4GHz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이미 서방 정보기관들이 철저히 분석한 주파수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무기 시스템들은 보안을 이유로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어 실전에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무력화 과정을 살펴보죠. 첫 번째 단계, 레이더 블라인드. 미군의 전자전기가 강력한 방해 신호를 송출하면서 이란의 레이더들이 눈머름 상태가 됩니다. 정확히는 30GHz 이상의 고출력 신호로 레이더 수신기를 과부하시키는 방식이죠. 두 번째 단계, 통신 두절. 지휘소와 미사일 발사대 간 통신 링크가 차단됩니다. VHF, UHF 대역의 통신 주파수를 동시에 재밍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세 번째 단계, 시스템 완전 마비. 혼란에 빠진 반공 시스템들이 서로 상충하는 신호를 받으면서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중국 시스템의 고유한 보안 메커니즘인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치명적 약점이 되었습니다. 미군의 AI 전자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에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중국 내부의 반응입니다. 평소 서방 무기를 조롱하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환구시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무기의 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일 쏟아냈는데 이란 사태 이후 완전히 다른 논조로 돌아섰죠. 더 흥미로운 건 미국 쇠퇴론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급격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드러났죠. 중국의 무기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2023년 기준 연간 무기 수출액이 110억 달러에 달하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본 잠재 고객들이 과연 중국 무기를 신뢰할까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중국제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죠.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군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뒷가들들이기 때문에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미군에게 무력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과대평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침공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중국이 줄곧 준비해온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에서 핵심은 항공 우세 확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사태로 중국 지도부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미군의 전자전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중국의 항공모함들도 동일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랴오닝호와 산둥호에 탑재된 HQ-10, HQ-16 방공 미사일들은 이란에서 무력화된 시스템들과 기본 구조가 동일합니다. 심지어 후지엔호에 탑재될 예정인 차세대 방공 시스템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기술 기반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미군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중국 항공모함들도 이란의 방공시설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군사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던 시진핑의 계획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국의 핵심 방어 시스템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면 승산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죠. 미중 군사 균형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량이나 성능 비교로는 진짜 전략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자전 능력이야말로 21세기 전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공망은 과연 이런 첨단 전자전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서방 기술 기반의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시스템 모두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죠. 특히 천궁2는 미국의 PAC-3 기술을 일부 적용했고 향후 천궁3에는 더 진보된 전자전 대응 능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중국제 무기 시스템들도 동일한 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HQ-2, KN-06 반공 미사일들 역시 고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구식 시스템들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벌어진다면 이번 이란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군사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첨단 전자전 능력과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연동될 때 비로소 진정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증명되었죠. 결국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무기 시스템의 실패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과대포장해온 군사력의 실체가 드러났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1세기 전쟁의 승부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결정된다는 교훈을 남겼죠. 중국이 자신했던 군사기술의 현실을 직면한 지금 과연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군사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대응 전략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